전남 일부 지자체에서 화상벌레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상처가 발생한다는 벌레가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기상과학관 부지를 놓고 여수시와 의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달까지 의결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의회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순천문화원의 사유화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세습을 중단하고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 이후 관광객이 몰리면서 일부 횟집에서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 가격이 합리적인지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화상벌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고통이 발생하는 벌레인데 최근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남에서도 화상벌레가 나타났다는 제보가 발생했습니다. 영암과 무안, 해남 등 전라남도 일부 지자체에서 화상벌레로 의심되는 벌레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신고가 접수됐으며 한두 마리 정도가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걸 확실히 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 수거가 가능하다면 화상벌레 그것을 수거를 해갖고 질본을 한번 의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화상벌레의 정식 명칭은 청딱지 개미 반날개로 6mm에서 최대 8mm의 개미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 배의 형태를 띠지만 검은색과 주황색 등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 시기는 여름철이지만 논이나 하천 등 습한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최근 전남의 태풍 등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면서 이 활동이 활발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긴 게 개미처럼 생겨서 뒤에 개미 반날개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원래는 딱정벌레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좀 습한 지역에서 얘네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밤에는 불에 그 불빛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런 서식지가 많은 곳에서 얘네들이 발생하고 보고될 그런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동남아시아 원산지로 알려진 화상벌레는 우리나라 자생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미처럼 생겼지만 딱정벌레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독도에서도 발견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피해 사례가 기록된 건 지난 1968년 전라북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94년에는 경북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한 기록도 있습니다. 화상벌레는 꼬리에 페데린이라는 독성 물질을 분비해 상처를 입히는데 불에 데인 것 같은 고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데서 좀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불빛에 이제 꼬여서 유인돼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창문이라든가 아니면 출입구에 그 얘네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충망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전문가들은 화상벌레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은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완주와 인천, 경남에 이어 전라남도에서 화상벌레 의심 신고가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는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차원에서 국립기상과학관을 유치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의회가 과학관 부지 관련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수시는 10월 안에 의결해달라며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의회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세계박람회를 치른 이후 수년째 방치돼 있는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으로 국립기상과학관을 유치해 박람회장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게 시민단체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여수시는 국립기상과학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 매입 예산 70억 원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최근 여수시의회가 이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가시설물에 왜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기재부에서 기상청 예산에 내년도 실성립이 11억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제 내년도에 부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수부나 이 박람회재단이나 협의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의회의 강경한 입장이 확인되면서 여수시 열린청원에는 국립기상과학관 유치를 바라는 글이 게시됐고 시민 4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 시장은 여수시가 부지를 매입해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게 아닌 시 재산으로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 5개의 기상과학관 모두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했다며 내년부터 건립 사업이 착공되려면 이달 말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맞춰 여수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부지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이번 회기 내에 국회 회기 내에 우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설계 들어가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이 지연돼 버리고요. 하지만 여수시의회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국립기상과학관 설립 부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먼저라는 입장. 여수시와 의회 갈등이 또 한 번 불거지면서 국립기상과학관 건립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각 지역마다 향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문화원이 전임 원장이 사망한 뒤 부인이 신임 원장에 취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세습을 중단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14일 순천문화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문화원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순천문화원이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또 문화원이 세금 20억 원이 투입된 공공건물인데 전임 원장이 지난 10여 년 동안 임대 수익을 얻으며 장기 집권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7월 전임 원장이 사망한 뒤 신임 원장의 부인이 내정된 것은 세습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사진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별세를 하고 이후에 그 가족인 부인이 다시 원장을 이끌겠다고 나서는 마당입니다. 지난 10년간 순천문화원은 변화도 없고 혁신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 10년을 20년을 뒤로 물러가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순천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장이 3번 바뀌었지만 누구도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예술단체도 문화원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순천시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문화원의 수준이 그 도시의 본격이라는 여론에 부끄럽지 않도록 순천문화원의 정상화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가운데 문화원 측은 예정대로 14일 원장 부인을 신임 원장에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가처분 소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요즘 전남 목포는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한 이후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항회센터 일대에서는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 가격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고정민 기자가 여론은 지금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남 목포에 있는 북항회센터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이곳은 가을철을 맞아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부 음식점들이 관광객들에게 이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에도 한때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였던 목포. 이 먼저 목포 북항 일대 횟집의 음식값이 적정한 건지 관광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상에 10만 원 쉽지 않죠. 뭐 목포 분들도 물어보면 그렇게 썩 부담이 되는 것 같다. 어디 싸게 주면 더 자주 올 수도 있고 즐길 수 있지 않겠나. 부담도 줄고 한 번 올 거 두 번 올 수도 있고 가격은 낮춰주면 좋지. 목포가 산지인데도 불구하고 회값이 영남권에 비해 비싸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아니 비싸다고 그 느낌은 들어요. 비싼 데가 우리 보면 1인당 33,000원짜리로 넘어갔어요. 아까 찌개다시 그것도 또 따로 추가고 딱 기본상 고기는 찌개다시가 별로 없고 그죠. 그렇다면 상인들의 입장은 어떨까? 북항 회센터에 입점한 상인들은 바가지 요금에 대해 대부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찍 가셔도 유명한 신호하다가 20만 원 나와요. 술 먹고 밥 먹고 요즘 뭐 아니라. 근데 여기저기 마찬가지예요. 술 먹고 밥 먹는 건 생각 안 하시고. 일부 상인들의 행위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손님한테 팔 때 소매를 할 때는 5만 원에 시장 쪽 가게에서 먹었더라고요. 그때 당시 키로에 7만 원씩 계산을 했다. 우리처럼 키로에 5만 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일부 관광객은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가 낙지가 한 마리 얼마다, 또 무슨 고기가 얼마다, 쉽게 말하면 가격 표시지. 네. 오늘 뭐 참돔이 키로당 얼마다, 이런 것을 해주면은. 관광객 천만 시대를 열겠다는 목포. 관광객 유치에만 급급하기보다 제대로 된 손님 맞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여수 중흥부두에서 선원 한 명이 해상으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자정쯤 중흥부두에서 선원 58살 A모 씨가 동료 선원과 함께 외출을 나와 술을 마신 이후 귀선하기 위해 선박으로 건너던 중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구조대는 A 씨를 긴급 구조해 여수 소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용자에게 전달해달라는 영치금을 교도관이 3년 동안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교도관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목포교도소의 영치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수감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준 영치금 3억 3천만 원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영치금 관리 담당자가 바뀐 뒤 총액보다 계좌 잔액이 모자란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광양 금호동 해상에서 벙커 CU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20분쯤 광양 금호동 부두에 계류하던 1,500톤급 급유선에서 기름 수급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도중 벙커 CU 8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 주변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유흡 착포 80kg 등 방제 기자재를 사용해 2시간여 만에 방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노동당국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근로자 100명 넘게 근무하고 있는 전남 서남권 지역의 병원 12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30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병원 12곳 가운데 11곳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 근로수당을 축소해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확인돼 전액 청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해남에서는 병원 8곳에서 법정수당 7,900만 원을 체불했고 목포에 있는 병원 3곳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나 휴가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 소형 경전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시민 9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서명부에는 포스코가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소형 경전철 30년 운영 협약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포스코의 자회사 순천 에코트랜스는
2012년 순천시와 협약을 맺고 소형 경전철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적자를 이유로 순천시에 1,367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매년 18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무신호등 횡단보도 사고 자료를 보면 전남은 1,671곳의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3,983곳, 무신호등은 6,68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신호 횡단보도 사고는 5년 동안 전남에서 922건의 사고로 인해 29명이 숨지고 943명이 다쳤습니다. 전남에서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징계 유형은 중징계 이상이 강등 1명, 정직 16명 등 17명 수준이었고 감봉 82명, 견책 74명, 불문경고 1명 등 대부분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180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35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 사이버 학교 폭력이 3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전남은 2016년 66건에서 2017년 88건, 2018년 184건 등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3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해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전남 지역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전출을 희망하는 등 지방교육이 악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 학령 인구는 내년 19만 2,577명에서 2025년 18만 2,258명으로 5년 만에 만여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역외 전출 교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5년간 무려 2,667명이 타 지역 전출을 신청했습니다. 인근 대도시인 광주로 전출 신청한 교사가 5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432명, 경기 428명, 전북 356명 등입니다. 반면 전남으로 오겠다는 전국 교사는 같은 기간 349명에 그쳐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전출 선호도가 낮았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9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9도 선까지 오르는데 그칠 텐데요. 공기가 갑작스럽게 차가워진 만큼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낮 기온은 21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10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날은 갈수록 쌀쌀해지겠고요. 가을은 더욱 깊어갑니다. 특히 주 중반 들어서는 아침 기온이 6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는 만큼 보다 두툼한 겉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인데요.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